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반려동물의 골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슬개골 탈구 혹은 십자인대 수술, 그리고 고관절 수술, 그리고 디스크 수술과 비교했을 때 안타깝게도 꽤 많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골절로 인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절 같은 경우에는 낙상 혹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아기가 갑자기 어디를 낑겨서 접질리거나 아니면 뛰어내리거나 점프하는 과정에서도 착지하면서 이제 골절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에서 골절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견에서도 물론 뼈가 다 성장을 하고 되게 견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사고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도 골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골절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골과 그리고 뼈의 파괴 후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의 이제 끊어진 부분을, 연속성을 복구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절 치료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일단 치유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친 다리와 그리고 연부 조직,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미용상 수용할 수 있는 외형을 복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절 치료의 목적이 될 거고요. 골절 치유에 있어서 이제 세포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생체 주요 요소와 그리고 기계적인 요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뼈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생리적인 이제 과정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미성숙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골막 표면을 위를 이제 장축으로 달리는 많은 동맥들이 있어요. 새로 형성된 뼈를 관통하고,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골 세포층이나 아니면 성장판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친구들이 성숙한 친구들보다도 골절 치유가 더 빨리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골절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골절이 유압이 되는 시기가 보통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로 보통 보고요. 성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숙한 친구들은 보통 4개월까지도 골 유압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골절 수술 후에 붕대가 꼭 필요한가? 이제 태어날 때 보호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골절 수술 후에는 붕대를 푸는 것이, 그리고 붕대를 오랫동안 안 하는 것이 골절 치유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수술 후에 아무래도 조작을 하게 되면 많이 부어요. 그래서 그 붓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붕대를 하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붕대를 일반적으로는 풀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액이 많이 그만큼 공급이 되어야지만 뼈도 빨리 붓겠죠.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골절 수술하고 나서는 붕대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아이도 빨리 다리를 딛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 근육들도 더욱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뼈 같은 경우에도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그만큼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골 유압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뼈판, 그러니까 플레이트, 그리고 나사, 그러니까 스크루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보통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고정력도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랑 이제 스크루로 보통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계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뼈와 이제 골절 간의 뼈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최대한 밀착하게 붙은 상태에서 플레이트랑 스크루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뼈가 이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뼈 치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뼈 치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뼈도 이쁘게 잘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하고 퇴원할 때
붕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트랑 나사로 이미 고정력은 확보를 했고, 그리고 뼈 사이 간격도, 골절된 사이 간격도 최대한 붙여놨기 때문에 붕대는 일반적인 이런 플레이트와 나사를 이용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너무나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고, 사실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활동적인 친구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1주에서 2주 정도는 붕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특별한 사항 제외하고 핀이나 아니면 뭐 와이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안정성이, 그러니까 기계적인 요소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또 붕대를 하고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붕대를 수술하고 나서는 없이 관리를 해주고 빨리 골 유압을 유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골절 수술하고 나면 이게 뼈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뼈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골 유압도 빨리 되고 혈액 공급도 주변 연부 조직들도 빨리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너무 번거로우시지만 보통 2주 차에 한번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이유도 플레이트 그리고 스크루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골절선 간격이 잘 유지되고 이동하지 않고 잘 붙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골절 수술하고 나서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수술할 때도 주변에 연부 조직들 있죠. 예를 들면 넓은 뼈판, 즉 골반뼈나 어깨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근육 덩어리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빨리 촉진이 되고 혈액 공급도 잘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술할 때 연부 조직들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연부 조직들, 근육들을 최대한 절제나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골절 수술에 있어서 빨리 뼈가 붙고 치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수술 후에도 빨리 치료되고 뼈도 빨리 붙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탄에는 이제 골절 수술, 그리고 골절 수술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다음에 2탄에는 골절 수술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일어날 수 있고 합병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